아이폰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약간의 팁을 드립니다. 아이폰 구매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IT 토스터. 자, 아이폰은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나뉩니다. 각각의 기기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가장 저렴한 아이폰은 125만원부터 시작하고 가장 비싼 아이폰은 190만원부터 시작해서 250만원까지 비싸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 포인트에 꽂혀서 구매하셨다가 오버스펙 혹은 불충분한 성능 때문에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가장 먼저 볼 기기는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아니, 아이폰 16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왜 프로부터 설명하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아이폰 16 프로가 메인이고 그로부터 다양한 여건의 사용자들을 위한 파생 버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6 프로는 6.3인치의 크기를 가진 휴대폰입니다.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자랑하죠. 해상도는 2622 곱하기 1206 픽셀입니다. 대충 풀 HD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정도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60ppi라서 화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디스플레이죠. 무게는 199g으로 다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용량은 최소 128GB에서 1TB까지 선택 가능하죠. 근데 1TB는 너무 오바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 기기의 특별한 촬영 기능 때문에 존재하는 옵션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통신은 최대 5G, 블루투스는 5.3, 와이파이는 7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349mAh입니다. AP가 A18 Pro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입니다. 거의 모든 칩들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전력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져요. 램은 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시리즈가 동일합니다.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예요. 이 작은 기기에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리개는 표준 f1.78, 광각 2.2, 망원 2.8로 조리개 역시 나쁘지 않은 스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도는 라이다 스캐너로 더욱 극적인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망원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 1200만 화소로 최대 120mm의 렌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5배 광학 줌이 가능한 것이죠. 잔망경 카메라가 아니라 테트라 프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은 채로 깔끔한 5배 광학 성능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스펙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사실 기기 용량을 1TB까지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둔 이유가 바로 이 카메라 동영상 기능 때문입니다. 4K 120프레임 영상은 아무리 고효율로 찍더라도 용량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드가 더 있는데 프로레스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건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덱인데 무압축 영상 촬영 기술이라 보면 쉽습니다. 화면 안에 모든 색상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용량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맨눈으로 보기엔 고효율 영상과 비교해서 딱히 다른 점을 찾을 수 없긴 하지만 이 영상 코덱의 진가는 후반 작업에서 드러납니다. 똑같은 영상을 촬영해도 후반 작업에서 안정적인 노이즈 관리와 잦은 인코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질 열화 등을 막을 수 있죠. 때문에 용량도 살벌한데 대충 30분 촬영에 100GB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28GB 모델에서는 프로레스 촬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저런 스펙상으로 봤을 때 이 기기를 선택해야 할 사람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최강의 퍼포먼스를 가진 휴대폰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작은 화면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전문적인 영상을 찍고 싶은 사람,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애플의 플래그십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 휴대폰에 최소 155만원을 태우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는 사람 정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은 화면이 크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거 난 신경 안 쓴다, 난 큰 화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프로와 모든 면에서 스펙이 동일하지만 화면, 배터리 용량,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화면은 6.9인치, 배터리 용량은 4676mAh, 무게는 227g입니다. 나는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없다, 목 디스크 따위는 겪어본 적도 없다, 악력이 좋아 누워서도 폰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쌉 OK입니다. 물론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의 경우는 128기가의 선택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프로맥스 모델은 모든 버전에서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로서 주렁주렁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귀찮은 분들께 이 모델이 참 탐나는 모델이 됩니다. 화면이 크다는 장점 때문에 촬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편집도 해볼 수 있는 기기죠. 사진, 동영상 모두 편집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화면을 가진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로 촬영본을 옮겨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자주 하거나 야외 촬영이 잦은 브이로거의 경우는 큰 기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더불어 전문적인 콘텐츠를 촬영하는 유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생동감 있는 고화질의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께도 이 모델이 추천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추가적인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생한 추억을 확인하는 기기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작은 화면의 기기보다는 큰 화면의 기기로 예전 추억을 회상해보는 것이 더 큰 감동이겠죠. 솔직히 이런 특수한 경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프로 맥스를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은 250만원이죠. 이렇게 비싼 모델을 구매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통신사 할부를 끼고 할부로 기기값을 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가격이 문제가 돼서 아이폰 구매가 좀 꺼려지신다면 일반 모델이 존재합니다. 아이폰 16은 아이폰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폰입니다. 125만원에 128기가를 구매할 수 있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기본형보다 무려 65만원이 저렴합니다. 최대 512GB까지 선택 가능하며 화면 주사율은 60Hz에 AOD도 안 돼서 요즘 플래그십 휴대폰에 비하면 아쉬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6.1인치로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AP는 A18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설명할 플러스 모델과 AP 스펙은 동일합니다. 카메라는 최대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f1.6의 조리개 값을 자랑합니다. 망원은 탑재가 안 되어 있고 초광각과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죠. 손떨방이라든지 위상차 검출 AF 기능 등 카메라에 관련된 웬만한 최신 기술들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없어서 자연스러운 스튜디오 사진 구현이 조금 어려울 순 있어도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딱히 시비 걸기 어렵습니다. 시리즈의 가장 작은 기기답게 배터리는 좀 적은 용량이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기기 역시 2세대 3나노 공정의 기술 때문에 저전력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배터리 시간은 아쉽지 않게 작동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이폰 16의 경우 학생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 기기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면의 주사율이 60Hz여도 상관없는가, 망원이 없어도 좋은가, 작은 화면이라도 괜찮은가 라는 세 가지의 질문에 예스라면 이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적은 성능이라도 화면 크기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께 아이폰 15 플러스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화면 사이즈 빼고 모두 동일합니다. 배터리는 400mAh 증가했고 화면 사이즈는 6.7인치죠. 넓은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 난 작은 화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되는 기기입니다. 아이폰 16에 비해 기본가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화면이 상당히 커지죠. 무게는 30g 차이입니다. 199g이고 이전 버전은 170g입니다. 30g 정도 무게 차이 상관없으니까 그냥 큰 화면 기기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어차피 티타늄 적용으로 다소 가벼워진 탓에 무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을 펼쳤을 때와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동일하고 무게는 좀 더 무겁습니다. Z 플립 들어보시고 이건 좀 무거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무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큰 크기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게임을 즐기더라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작은 화면에선 보이지 않던 디테일까지 재미 요소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영화 같은 영상물을 감상할 때도 확실히 차별점이 됩니다. 작은 화면은 영화의 경우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주로 미디어를 휴대폰으로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냥 아이폰 사고 싶다 하면 아이폰 16 프로, 큰 화면으로 영상 찍고 싶다 하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 고급 기능 필요 없다, 저렴하게 아이폰 쓰고 싶다, 아이폰 16, 그래도 화면은 커야 한다, 아이폰 16 플러스. 여기까지 아이폰 16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